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뜨거운 오프 시즌이 아무래도 타선 보강 쪽에 이제 무게추가 실리다 보니까 투수진 이야기를 조금 오랫동안 안 했던 것 같아서 선발 투수 이야기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수 재계약 상황은 완전히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사실은 지금 타선 보강 쪽에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미션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 재계약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모른다. 페냐가 될지 산체스가 될지, 두 명 모두 바뀌게 될지, 두 명 모두 재계약을 하게 될지, 어떤 선수가 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영상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할 텐데, 누가 되었던 간에 좋은 선수들이 와야 될 것이고, 두 선수가 재계약한다면 올 시즌보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1선발은 외국인 투수가 될 것이고요. 2선발 역시 외국인 투수가 맡게 될 것이고, 3선발은 우리 문동주 선수, 여기까지 5명의 선발 투수 중에 3명은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외국인 투수의 기량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올 시즌 같은 경우엔 사실상 외국인 1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시즌을 치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수의 기량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엇갈리긴 하겠지만 국내 1선발 문동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1, 2, 3선발의 무게감은 어느 팀과 견줘도 사실은 딸리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2년도 시즌 생각해보면 킹엄 선수, 카펜터 선수 시즌 초반에 계속 부상으로 이탈되었고, 국내 선발진이 윤대경 선수, 장민재 선수, 김민우 선수, 이렇게 그렇게 이제 딱 솔리드하다고 볼 순 없는 선수들이 많이 자리를 해 있었던 것을 비교하면 2023 시즌 더 좋아졌고, 내년 시즌에는 훨씬 더 강력해진 선발진들을 갖추게 될 한화 이글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선발, 5선발이 여전히 2023 시즌에 굉장히 공석이었고, 퀄리티 스타트도 타 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치였거든요. 어떤 후보군들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1번입니다. 김기중 선수예요. 좌완 투수로서 메리트가 있는 선수고 140km 초중반의 패스트볼을 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불펜으로 나왔을 때는 140km 후반까지 뿌렸지만 선발로 나오면서 구속을 조금 줄이고 제구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죠. 커브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좌투수가 던질 수 있는 플러스 피치들이 많이 구사를 할 수 있는 선수고요. 시즌 마지막에 6경기를 선발로 등판을 했습니다. 6경기 모두 선발로 등판을 해서 27이닝을 소화를 했고요. 12점의 자책점을 기록을 하면서 평균 자책점이 4.00이었습니다. 23개의 탈삼진, 굉장히 준수했죠. 특히 우타자 상대로 체인지업 던지는 모습은 저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볼넷은 6개. 김기중 선수가 아무래도 제구력 이슈가 있는 선수였는데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은 그런 부분을 툴툴 이제 털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6경기 기준으로만 보면 타팀의 4, 5선발과 견져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김기중 선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불펜보다는 선발진이 본인에게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기호 2번은 우리 김민우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아픈 손가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2023 시즌은 이 선수에게는 거의 안식년이었습니다. 타구에 팔을 맞아서 오랫동안 쉬어야 했고, 다른 부상도 계속 이제 겹치면서 사실상 시즌을 조기에 마감해야 했습니다. 김민우 선수는 정말로 한화 이글스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었던 2020 시즌부터 2022 시즌까지 한화 이글스의 마운드를 열심히 이끌어줬던 선수였는데요. 2020 시즌에 132와 3분의 2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4.34에 탈삼진 124개를 잡아냈었고요. 21 시즌에는 굉장히 많은 이닝을 또 소화할 150이닝 이상을 소화해주면서 4.00 삼진 125개, 이 시즌에 14승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2022 시즌에도 163이닝 이상을 소화를 해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김민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수치가 평균 구속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면서 지난 시즌에는 139km대까지 구속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시즌 이제 피치 클락이 도입되는 김민우 선수로서는 인터벌이 굉장히 긴 투수인데 그런 부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내년 시즌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 김민우가 반등한다면 정말로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개인적으로 이 후보들 중에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황준서 선수고요. 좌완 포크볼러인 이 황준서 선수는 마무리 캠프 지금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마무리 캠프에서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칭 스태프들이 황준서 선수의 피칭 그리고
그리고 뭐 연습 투구 청백전 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루키 선수가 예전에 류현진 선수 살펴보면 뭐 최동원 당시 이제 코치님께서 류현진 선수의 투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김인식 감독에게 선발 투수 추천해서 선발 투수가 된 거였잖아요. 코칭 스태프들이 현장에서 이런 칭찬을 한다라는 건 이 선수의 어떤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영철 선수가 2023 시즌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데뷔에 성공을 했었잖아요. 나름 황준서 선수는 윤영철의 상위 호환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 좌완 스플리터 투수가 흔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변화구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황준서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요. 첫 시즌부터 과연 선발 한 자리를 꿰찰 수 있는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은 김서현 선수입니다. 기호 4번이고요. 2년 차에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죠. 딱 한 가지만 잡으면 되는데 그 한 가지가 너무 어려운 미션이에요. 제구력인데 루키 시즌에 김서현 선수는 1군 무대에서 22와 3분의 1이닝을 투구를 했는데 그동안 26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으니까 사실은 탈삼진 잡는 능력만 놓고 보면 루키 시즌을 놓고만 비교를 했을 때 문동주 선수보다 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페스트볼의 무브먼트가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슬라이더 각도도 예리하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구종만 잘 구사를 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그에 반해서 볼넷이 무려 23개였고요. 7개의 몸에 맞는 볼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김서현 선수 과연 이 선수의 제구력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한화이글스 코칭 스태프 오프 시즌의 가장 큰 미션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해낼 수 있다면은 진짜로 이제 투수조 코칭 스태프에게 찬사를 보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서현 선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요. 다음은 이태양 선수입니다. 기호 5번이고요. 지금 후보군에 올라 있는 선수 중에 처음으로 이제 30대 선수가 후보에 올랐는데요. 여전히 한화이글스 마운드에서 밝게 빛나는 태양 같은 존재죠. 지난 시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화이글스 투수 MVP 저는 이태양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변화구 구사, 구속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는 제구력과 변화구 그런 관록의 피칭이 돋보이는 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이태양 선수가 선발진까지 오지 않는 것이 한화이글스 입장에선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젊은 선수들이 선발진의 한 자리를 꿰차주고 이런 경험 많은 선수들이 불펜에서 롱맨 역할, 필승조 역할을 해준다면 그게 이제 한화이글스의 투수 뎁스가 두터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태양 선수는 뭐 선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역할로 쓰임새가 정말 다양한 선수이기 때문에 부디 젊은 선수들이 잘해서 이태양 선수에게 조금 더 편한 보직을 맡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6번 장민재 선수입니다. 일단은 돈다발을 두둑히 챙겨서 후배들에게 고기 많이 사줄 그런 총알 딱 확보한 채로 팀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FA 계약이 선결 과제겠죠. 장민재 선수 개인적으로는 다른 팀 가지 않고 하나이글스에서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본인의 커리어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역시 이태양과 마찬가지로 롱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드고요. 상황이 이제 마련이 된다면 이닝을 많이 소화해줄 수도 있는 선수이고 선발 자리가 어떤 부상이라든지 변수 등으로 빈자리가 생기면 장민재 선수가 역시 선발 자원도 이렇게 빈자리를 메꿔줄 수가 있는 투수이기 때문에 장민재 선수의 그 정말 춤을 추는 것 같은 포크볼을 다시 한번 만끽을 하고 싶습니다. 자, 기호 7번입니다. 남지민 선수인데요. 이제는 정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의 실링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 여전히 몇 년째 결정구를 장착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뭐 그게 스플리터가 되었건 체인지업이 되었건 무언가 하나는 장착을 해야 되고 지금 제구력도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지민 선수가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즌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지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입대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채로 뭐 상무 지원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지민 선수에게도 절치부심하는 2024 시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자면 아직은 이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 이글스에 올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는 재미가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류현진 선수 사진도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선발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는 더 발전을 이룩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